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이 감정적 상처에 맞서는 10가지 생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가지 항목은 이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제가 참고를 하였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감정이라는 이 감정적 상처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상처를 받게 되어 버리면 이 감정이 이제 부정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 또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이 좀 삐뚤어지고 생각이 이상하고 생각이 너무 부정적으로 빠지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이 생각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사실은 이 감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이 문제가 생기는 즉시 우리의 생각 또한 같이 건강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이 감정적인 어떤 상처에 대한 치유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 또한 건강하게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를 했을 때 우리의 감정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가장 큰 고통이 결국은 마음의 상처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의 상처, 친구랑 잘 지냈는데 친구가 나를 뒤통수 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조직에 갔는데 소외감을 느껴서 왕따가 된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누구누구가 나를 무시해가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계속 상처를 받게 돼버리면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머리 또한 점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은 왜곡되어 버린다. 그때부터 망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런 왜곡된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잘못된 강박관념이라는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이 많고 감정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저녁마다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믿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살는, 그러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이런 감정적인 상처에 의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위험한 도박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미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고 건강한 천하의 유재석도 안티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남을 배려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언젠가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내 스스로가 경계를 만들어 버리면, 어느 순간에 사랑을 못 받게 되면 나는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미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조차 내가 다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가면을 쓰게 돼요. 아우,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아니, 제가 다 양보할게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 화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정말 괜찮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자꾸 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칫하면 더 비굴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저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기는커녕 그런 나를 오히려 더 무시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따라주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사람은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 모든 인간은 나쁜 놈들이야. 믿을 놈이 없어. 나는 사람 자체가 싫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숨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다. 아니, 불가능한 도박인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도박을 하려고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숨기다가 오히려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점점 더 내가 이 사회에서 건강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내가 도망가는 경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쁘다, 뭐 어쩔 때는 재수가 없다, 뭐 사기꾼이다, 그런 식으로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듣기에 기분이 나쁘고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강의를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구나.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제 강의를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것을 차라리 인정하는 것이 좋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비난하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인신공격을 할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생각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또 삐딱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도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가 존재해야 세상도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는 거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 이 우주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중요한가요? 내가 더 중요한가요? 결국은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난 인간이건 못난 인간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필요한 존재는 어찌됐든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만들어서 그래,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같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자신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작은 스트레스에도, 남의 비난에도, 남의 말 한마디에도 엄청나게 상처받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래,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죽어야 돼,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학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내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게 2년 정도 매일 한 5분씩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최면을 걸었더니 실제로 제 자존감도 더 높아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건강하게 지키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물론 우리는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랑을 받으면 그게 가장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꼭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병든 사람처럼 외롭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왠지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인간관계도 좋고 친구도 많으면 내가 왠지 잘 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조금 없고 협소한 인간관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외로운 존재고 마치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이 사람은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이런 외향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람 부대끼는 게 별로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사색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이런 것이 혹시 이 사람은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꼭 혼자 있다고 해서 마치 사회적으로 너가 문제가 있고 큰 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다.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유로운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내가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나중에는 즐거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혼자라는 것을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나 혼자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고 수많은 것을 내가 할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혼자로서 때로는 이것이 더 자유롭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권리는 없다.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도 처음엔 잘 이해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상처 줄 권리는 없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상처 줄 권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마치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평생 노예가 되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비참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너와 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동등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이유 없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나를 막을 수 있다.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내가 그렇게 당하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나는 가슴에 상처를 받게 되면서 우울해지면서 어느 순간 죽고 싶어하는 자살 충동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는 상처 주지만 나는 불안해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나는 당신이 조금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잘못 알고 말한 것 같습니다. 괜히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면 나도 더 이상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외로워진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내가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저 사람한테 그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충분히 내가 내 권리를 주장을 함으로써 내 감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쓸데없는 비난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거는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비난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유명한 그때 베스트셀러가 미움받을 용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움받는 거를 죽도록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기 싫어해요. 그게 조금만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 그대로 감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난받기 싫으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 선량한 척, 또 착한 척을 하면서 살아와야 돼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병들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이 말은 이 쓸데없는, 의미 없는, 합리적이지 않는, 이성적이지 않는 비난은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쓸데없는 비난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쓸데없는 비난을,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비난할 수 있고 그렇게 못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나는 내가 저 사람의 쓸데없는 비난을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쓰레기인가 봐. 나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인간인가 봐. 라고 내가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쓸데없는 비난을 내가 굳이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의 비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길가에 똥이 있는데 딱 봐도 똥이에요. 굳이 그 똥을 내가 진짜 똥인가 하면서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맛을 볼 필요도 없잖아요. 똥이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딱 봐도 냄새만 봐도 이건 똥이다. 그러면 굳이 그 자리를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반대로 돌아가 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쓸데없는 비난은 똥과 같다. 굳이 그 똥을 찍어 먹어가지고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쓸데없는 비난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인간의 문제다. 저 사람의 문제다. 저 사람의 인격의 문제다. 저 사람의 인성의 문제다.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 즉 그래서 내가 그거는 기분 좋게 쿨하게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일일이 내가 해명해서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둘이 결국은 똥통에 빠지게 된다. 물론 쓸데있는 조언이라면 내가 충분히 그걸 수용을 해서 더 나를 성찰하게 하는, 내가 건강한 인간이 되는 그 자원으로 삼을 수가 있지만 쓸데없는 거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저거는 똥이다. 굳이 저 똥을 찍어 먹어볼 필요는 없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왜냐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굳이 다가가서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무시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내가 자꾸 너 왜 나를 그렇게 쓸데없이 비난해서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점점 더 나를 더 비난하게 되면서 나는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비난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무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나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완벽하다고 욕을 안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욕 안 먹으려고 하니까. 항상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비난받기 싫어하고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또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완벽해지려고 해요. 근데 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또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도박. 우리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다. 근데 자꾸 이 완벽하다고 해서 욕을 안 먹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찌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완벽해지려고 막 애를 쓰고 더 막 내가 착한 척 해야 되고 더 배려심 있는 척 해야 되고 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설령 남들에게 미움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병들어 가게 된다. 내 감정이 병들어 가게 된다. 내가 쉬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강박증에 빠져버리게 된다. 즉 이 말은 나는 쉬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주고 사랑해줄까요? 아니에요. 야, 너 너무 지나치지 않니? 너 그러면 너무 나중에 큰일 나. 좀 쉬어라.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병나. 너는 틈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없잖아. 난 너 보면 너무 냉정한 것 같고 로봇 같아. 난 너한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오히려 때로는 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란 게 어느 정도 허점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나의 모든 단점을 다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그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이 좀 지나치게 하면 그를 내가 방어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좋으면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 또 오만 가지 잡생각이 생겨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표정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못하면 사람들이 날 비난할 거야. 이게 완벽해지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자존감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에 취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7번째, 소모적인 처세보다는 담백한 의사표현이 좋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간관계를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 자랑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한 게 아니고요. 저는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소모적인 처세를 누구보다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는지를 좀 잘 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소모적인 처세, 이 처세술이 너무 많이 발달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아니라 나쁘게 보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처세를 하게 되고 내 감정을 이렇게 숨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처세술이 도움도 되지만 나중에는 내 감정이 점점 상처를 받게 되면서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어떤 소모적인 처세, 이 반복적인 소모적인 처세를 하지 않고 점점 사람을 만날 때 담백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 감정, 내 생각을 담백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나도 편안해지고 그 옆에 있는 상대방도 훨씬 더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이 소모적인 처세는 자꾸 남의 눈치를 보는 것과 같다. 내가 자꾸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면 타인도 나를 볼 때 불편해하게 되고 또 타인이 은근히 나를 무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눈치 보는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만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 이제부터 상처받을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움받을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난받을 걸 두려워하지 말자. 어찌됐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소중한 친구가 되고 서로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면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정을 주거나 마음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의 그냥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싫어하면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처세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특별히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처세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해서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였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그렇게 오버 액션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100명의 어떤 진실된 인간관계가, 진실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100명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저는 그냥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있는 게 저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서로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관계, 그건 사실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진실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인간관계가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런 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은 나 혼자 잘못해서 꼭 발생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따를 내가 당해버리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 내가 멍청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난 내 자신이 싫어. 그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능에 떨어져도 나는 바보야. 난 멍청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치 모든 걸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자신을 학대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왕따 당한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든 어떤 모든 것에도 결국은 나의 잘못이 있고 저 사람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려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병신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비난하고 학대하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도 있지만 너의 잘못도 존재한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 한 3 정도 있다라면 내가 그 3 정도를 인정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의 잘못까지도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버리면 이 남의 잘못은 내가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과 헷갈리는 이제 개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내가 다 죄인이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거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벌 받아야 된다, 그 개념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나 혼자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만 명확하게 인정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잘못했는데 그걸 부풀려 가지고 마치 내가 10개 잘못한 사람처럼 가끔씩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다 아마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고, 제가 어린 시절 저를 누구보다도 학대를 해보고,
나아가서 다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조금씩 연습을 해본 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이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슴이 비게 되고 공허하게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를 입으로 갖고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을 하지 못하면 사랑이 고파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못 채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공허해진 외로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집착이라는 것이죠. 남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결국은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과 같다.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더 참을게요. 제가 더 착한 사람 될게요. 제가 할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맞춰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남의 사랑을 우리가 구걸을 하게 되는데 정작 저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목말라 하면서 사랑에 집착하게 되고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영원히 사랑을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또 자기학대가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사랑을 채워야 된다. 그것을 자존감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남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들이 주는 사랑을 건강하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한다라면 내가 나를 먼저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학대하면 영원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 사랑을 계속 구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미워지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부정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인생,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살아오면서 느낀 게 저도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나 그래서 어릴 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우울증도 빠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유서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국은 죽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유는 뭐였냐면 끝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외면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나를 알아준 나의 엄마는 끝까지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항상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단 한 사람, 나의 어머니가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거죠. 때로는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누군가가 싫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하다 보면 가끔씩은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유 없이 비난도 하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저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저 사람들한테까지도 사랑을 받으려고 아부하거나 저자세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비굴한 모습을 굳이 보이거나 아니면 굳이 저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이유 없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조언을 해준다라면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는 더 성장하게 되고, 쓸데없이 비난을 하게 되면 그냥 이 5번째처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따뜻할 수도 없고 항상 추울 수도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시밭길도 있는 거고 평지도 있는 거고 고속도로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강을 헤엄쳐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마음을 쓰고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아 나는 무시당했어, 난 버려졌어,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건 너의 생각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갈 거야. 굳이 너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 상처받아서 내 인생의 꿈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 남한테 작은 칭찬이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 감정이 무너져서 내 삶이 파괴되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다. 그럴 바에는 적당히 미움도 받고 적당히 욕도 먹고 적당히 비난을 받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일부러 비난받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굳이 누군가가 비난했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인정하고 내 갈 길을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정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